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중부전선 최전방 GP와 GOP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GP를 둘러본 안 장관은 관계부서에 즉각적인 시설 개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또 2029년까지 소위와 하사 등 초임 간부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4천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공중급유와 전술기동 등 군 운용 적합성 확인을 끝으로 모든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공군 시험평가단은 지난 3년 7개월간 1,600여 소티를 비행하며 11,900여 개의 세부 시험평가 항목을 검증했습니다. 시평단은 향후 KF-21의 공대공 공대지 전투능력 완성을 위한 시험에 매진하게 됩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마쳤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삼축체계 핵심 자산 조기 전력화, 국군 방첩사령부 개편 등 다양한 내용을 권고했는데요.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으로부터 다양한 권고안이 갖는 함의를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설 연휴 육군 25 보병사단 GP와 GOP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GP 시설 개선과 함께 2029년까지 초임 간부 연봉을 4천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민이 신뢰하는 25사단 화이팅! 육군 25사단의 경계작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낮을 밤삼아 밤을 낮삼아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장관으로서 매우 흐뭇하고 아주 안정감 있게 생각을 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GP를 방문한 안 장관은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간부 봉급 인상 목표와 관련해 2029년까지 초임 간부 연봉을 약 4천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부사관 또 초급 간부 월급을 대기업 수준으로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데 그것이 이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장관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육군과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도 설 연휴를 맞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은 육군 54단 해룡여단 해안감시 기동대대를 방문해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도 공군 2미사일 방어여단 천궁2 운용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도 서해 북방 한계선을 수호하는 우도경비대와 말도 소초를 방문해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53사단 울산여단이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제독제를 빠르게 살포하는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부대는 민관, 군경, 소방이 함께한 이번 훈련을 통해 통합 방위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안재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농업용 드론이 차량에 연신 액체를 뿌립니다. 드론에 채워진 건 농약 대신 화생방 제독을 위한 제독제. 군 훈련 현장에 농협의 드론이 투입된 건데 많은 양의 액체를 쉽고 빠르고 넓게 뿌릴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국내 1위의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인 만큼 핵과 화생방 공격 대비는 필수. 육군 53사단 울산여단이 12일 작전계획 시행 능력을 높이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훈련에 민간 자산을 더했습니다. 기본적인 대량 사상자 관리 훈련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오염물 수집소, 인체, 장비 정밀 제독소, 전상자 분류소, 영연 수집소가 울산대공원에 차려졌습니다.
차량 제독과 인원 제독 등 울산을 지키는 병력이 전투력을 빠르게 복원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의무대와 복원 인력도 트리아지 분리를 통해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절차를 익혔습니다. 이를 통해 군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연계한 통합 대량 사상자 관리 모델을 더욱 자세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군이 하나 된 힘으로 통합된 자산을 운용하며 성공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어 뿌듯하고 위기 상황에서 장병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 관, 군, 경, 소방의 통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군과 긴밀한 협조와 노력 여하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개에 달하는 관계기관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민간 자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연계된 포괄적인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7월에 예정된 화랑 훈련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안지환입니다. 육군 5기갑여단이 미국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국립훈련센터 NTC 훈련 참가를 위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함께 출정하는 부부 군인 등 모든 부대원들이 성공적 훈련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출정식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정을 앞둔 장병들 사이로 부부 군인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이들은 각자의 제대에서 출정식에 참여하며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향한 각오도 남다릅니다. 소대가 틀려서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육군의 강인한 전투력과 위상을 이번에 당당히 증명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을 존경하기 때문에 거기 훈련장에서도 힘든 일이 생각날 때 우리 남편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여 강한 육군의 위상을 보여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들 부부 외에도 한재성, 문서진 중사 부부가 함께 참가해 연합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국립훈련센터 NTC입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육군 5기갑 여단은 지난 12일 출정식을 열고 연합훈련에 나서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중령, 정영민 등 119명은 2026년 6월 19일부터 동년 3월 20일까지 NTC 훈련 출정을 명받았습니다. 태극기를 향한 힘찬 격려와 구호 속에 출정의 결의가 현장을 채웁니다. NTC는 한국 KCTC 훈련의 모델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광활한 사막훈련장에서 실기동 연합전투를 수행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화 전투훈련장입니다. 장병들은 혹서와 건조기 후 전문 대항군에 맞서며 실전적 연합작전 능력을 검증받게 됩니다. 출정을 앞두고 장병들은 이미 국내에서 강도 높은 사전 훈련도 마쳤습니다. 주야간 전술훈련과 고강도의 전투 사격을 반복하며 현지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작전 태세를 완비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60여일 동안 단단한 담금질을 거쳤습니다. 16시간의 시차와 모하비 사막의 모래바람 등 척박한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끝없는 전투 스트레스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과 능력을 갖춘 명품 전투원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병들은 연합훈련을 향한 각오 속에 사막 전장으로 향합니다. 육군 5기갑 여단이 참여하는 이번 NTC 연합훈련은 대한민국 기계화부대의 실전 대응 능력과 한미 상호방위 태세를 한층 끌어올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우리 군이 병역 자원 감소 추세 속에 전시 초기 곧바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정예 예비 전력 확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육군 73사단 완전 예비군대대가 첫 혹한기 전술훈련을 통해 새로운 예비 전력 모델을 검증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선수들 현시각부로 MOPP 3단계 적용. 화생방 상황을 가정한 경보가 울리자 장병들이 즉각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합니다. 주요 적 접근로엔 저격수가 배치돼 오염 상황 속에서도 경계 태세를 끌어올립니다.
이번 훈련은 육군 73사단에 시범 편성된 완전 예비군대대의 첫 혹한기 훈련입니다. 지휘관을 포함한 편제를 상비 예비군과 동원 예비군 중심으로 구성해 유사시 전시 초기부터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예비 전력 모델입니다. 육군은 병역 자원 감소 속에서 전시 초기에 투입 가능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 전력의 질적 강화에 방점을 짓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전력인 상비 예비군은 민간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정기 소집 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단기 연 30일 이내, 장기 연 180일 이내로 운영됩니다. 예비역 장교부터 병사까지 계급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병 출신은 만 4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대의 계기 아닌 주인이란 마음으로 선후배 장병들과 함께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임무 수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예비군대대 화이팅! 육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시 임무 수행 준비 수준과 훈련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창설 80주년을 맞았습니다. 해군 교육사는 지금까지 11만 5천여 명의 부사관과 37만여 명의 병사 등 군함보다 귀한 인재를 양성하며 필승 해군 건설에 일조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5년 11월 11일 해군이 창설된 뒤 1946년 2월 15일 신병 교육대로 역사를 시작한 해군 교육사령부.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았습니다. 해군 교육사는 해군의 출발점으로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양성된 해군은 부사관 11만 5천여 명, 병 37만여 명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해군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한 척의 군함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해군 교육사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군 모병센터를 창설해 미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 교육체계로 전환하며 해양 무인체계 교육센터를 창설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와 관련해선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사령관이 2024년 취임한 뒤 추진하고 있는 리스펙트 캠페인입니다. 존중, 정예 장병, 강한 전사, 교육체계, 소통 문화, 신뢰의 가치를 아우릅니다. 올해부턴 해군 복무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해군 장병 교육의 선두주자로 계속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군으로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해군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의 강한 해군을 만들어낸 해군 교육사령부. 80년의 역사를 나침반 삼아 필승 해군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공군 시험평가단이 KF-21 보람의 체계개발 군 운용 적합성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주기장으로 들어온 KF-21. 우리 손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한국형 전투기입니다. 군 운용 적합성 평가의 마지막 소티를 성공적으로 마친 조종사들의 얼굴엔 안도감과 미소가 동시에 피어오릅니다. 공군 시험평가단은 지난 12일 KF-21 군 운용 적합성 비행 시험을 종료하고 그간의 노고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평단은 2022년 7월 시제 1호기 최초 비행을 시작으로 약 3년 7개월간 1,600여 소티를 비행하며 11,900여 개에 이르는 세부 시험평가 항목들을 검증했습니다. 단기간 안에 많은 소티를 저희가 해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조종사들의 노력이 들어갔었고 출장도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KF-21을 개발한다는 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시평단에서 진행한 이번 군운용 적합성 비행시험은 전술기동과 공중급유 등 공군의 작전 수행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 요소들을 검증하는 것으로 KF-21 체계개발 시험평가 과정의 최종 단계입니다. 군 운용 적합성을 통해서 우리 공군에서 실제 운영할 전투 환경 속에서 실제 전수 임무들을 다양한 항공기들과 대규모 편대군 훈련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비행시험까지 모든 비행시험을 종료하였습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오랜 염원을 이뤄내기 위해 매 순간 새로운 한계에 직면하면서도 기꺼이 도전했습니다. 무거운 중량에서 비대칭 외장으로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속도 처리가 안 되어서 자칫하면 활주로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 후크 다운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속도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공군 시평단은 비행 시험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대공 전투 능력 확장과 공대지 전투 능력 구비를 위해 추진될 KF-21 블록2 추가 무장 시험에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국군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UAE 군사훈련 협력단 25진이 현지 전개 이후 첫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의 특수부대는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아크 부대원들이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사다리 하나에 의지한 채 선박으로 진입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된 아크 부대 25진의 1차 연합훈련. 훈련에는 아크 부대 6개 특수작전팀과 폭발물 처리반, 저격반, UA군 4개 지역대에서 100여 명의 장병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근접 전투 훈련을 비롯해 해상 대테러, 해병대 상륙 정찰 등 다양한 고난도 훈련을 쉴 틈 없이 수행했습니다. 아크부대 25진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합동 특수작전대원들로 구성된 부대의 특성을 살려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전방위적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부대는 준비 단계부터 UA군과의 협조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크부대 25진은 UA군과 호흡을 맞추는 첫 훈련인 만큼 양국의 특수작전 전술을 교류하며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을 지휘한 임지경 UAE 군사훈련협력단장은 양국이 원팀으로 호흡하며 고난도 훈련 과제를 숙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군사협력 교류를 통해 연합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대는 성공적인 1차 연합훈련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2차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F 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기훈생도들이 정식 생도 입학을 앞두고 20km 전술행군에 나섰습니다. 5주 동안 이어진 충성 기초훈련의 마지막 관문으로 장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보도에 이경섭 기자입니다. 방탄 헬멧을 눌러쓰고 턱끈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결의에 찬 두 손 위로 개인 화기가 건네집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기훈생도들을 대상으로 충성기초훈련 20km 전술행군을 실시했습니다. 기훈생도들은 30kg에 달하는 완전군장과 함께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사관생도가 되는 마지막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또 자신을 증명한다 생각하면서 힘차게 잘 합시다. 알겠죠? 네! 자, 63기 화이팅! 구령에 맞춰 대열이 움직이자 부대 관계자들은 간식과 함께 짧은 격려를 건넵니다. 이번 전술행군에는 지도생도 84명과 훈육요원 12명, 63기 기훈생도 351명 등 약 4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20km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생도들은 제대 편성을 유지하며 이동 대응과 절차를 숙달합니다. 전술행군은 5주간 충성기초훈련을 통해 길러온 체력과 정신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기훈생도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행군이 이어질수록 군장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오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또 다른 쪽에서도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 행군을 마치고 복귀한 생도들을 군악대의 연주가 맞이합니다. 학교 간부들과 선배 생도들은 박수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응원을 건넵니다. 기훈 생도들은 박수와 격려 속에 마지막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강해진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옆에서 함께 땀을 흘려준 동기들이 있었기에 오늘 전술행군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육군 정예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기초훈련을 모두 마친 63기 기훈생도들은 20일 입학식을 통해 육군 3사관학교의 63기 정식 생도로 거듭나
정의의 장교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에 밑그림을 그려온 국방부 장관직 속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최근 110여일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의 전투 역량은 높이면서도 헌법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자는 다양한 권고안이 제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익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번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살펴보면 전투력 강화와 민주적 통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설계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군의 본래 소명인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서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군에 대한 헌법과 문민 통제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런 군의 본연의 임무를 찾고 총기 사고 예방이라든지 사관학교 개혁, 또 미래지향 첨단 군으로의 개혁 이런 방안들을 이제 건의드린 것입니다. 네, 국군 방첩사 개편 권고는 역할을 재설계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방첩 기능의 전문성과 군 통제의 투명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서 대안을 염두에 두셨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방첩사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첩과 보안감사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들을 창설한 거죠. 특히 불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첩보, 동향조사, 보고활동은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두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데요. 방첩 전문 국방안보정보원을 설립하고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두 기관을 또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내부에는 장관 아래에 국장급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 두 기관, 새로 설치하는 두 기관의 감찰실장은 군무원이나 외부 민간인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기관의 활동 기본 지침이라든지 업무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 이제 민간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감찰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네,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구상은 지휘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전시작전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조 개편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합동작전사령부는 지금 현재 합참이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고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미래사령관이 생기는데 미래사령관을 사실상 이제 그 합동작전사령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합동작전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잖아요. 이제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사령관이 되고 이분이 합동작전사령관도 겸직을 해서 지금 평시에는 합참이 이걸 수행하고 있는데 전평시를 다 이 합동작전사령관이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한 기관이 계속 국가안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합참은 뭘 하냐? 전략 수립이나 군사력 건설 그리고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자문하고 이런 역할을 전담하게 되는 겁니다. 합참의장은. 네,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나 계엄 통제 장치는 장병들의 헌법적 기준 안에서 안심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제도가 군 조직 문화에서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군인 복무 기본법을 개정해서 헌법 가치를 정착시키고 또 교육도 강화하고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서는 계엄 관련 법령을 또 개정하게 됩니다. 계엄법에 보면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애매한 규정이 있어요. 이런 건 명확하게 다시 규정하라고. 그다음에 계엄사령관 직무도 모든 행정사법사무관장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개별 구체적 지휘 감독으로 한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민군관계 기본법을 제정하고 헌법까지 수호 교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 체제를 구축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병들이 안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에 전념할 수 있게 되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익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영 육군 사이버 연합팀이 제5회 국제 사이버 훈련에 참가해 연합 대응 능력과 실전적 사이버 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육군 사이버 작전 여단은 2024년 영국군과 처음 연합팀으로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한영 연합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육군 6사단이 지난 16일부터 경기 포천시 관인면 일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방역 지원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 지원은 이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다 설 연휴 기간 차량 이동 증가로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포천시와 협조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사단은 이번 사안이 지역 주민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경북 상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내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군 군수사는 위험 상황별 실습 중점 교육을 통해 장병들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총 16차로 이뤄지며 신병 등 사고 취약 인원과 운전 주 임무자 등이 대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좋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보경제훈련소 배혜지 소장입니다. 신용. 자, 여러분 중에 군생활하면서 돈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죠. 근데요, 여러분이 매달 착실히 모으면 전역할 때는 무려 2천만 원가량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2천만 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군장병만 가입 가능한 특급 혜택 적금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모은 돈으로 뭐 할까요? 노트북? 해외여행? 경차? 좋지. 근데 그거는 순삭이에요, 여러분. 순삭! 삭제!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인생의 첫 종잣돈이 될 텐데 이 돈을 여러분의 꿈의 미천으로 쓰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병장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카페 알바도 했었고 군 생활 중에도 쉬는 시간에 온라인 창업 강의도 보고 시장 조사도 했어요. 근데 전역 후에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모은 돈에다가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금까지 얹어서 진짜 작은 카페를 오픈하는데 성공. 자, 그리고 비상병은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혁신형 인재. 자, 틈만 나면 노트북을 열어요. 그리고 플랫폼 기획서를 써요. 밤에는 온라인 강의로 스타트업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적금으로 모은 첫 자본으로 세상에 내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내일을 준비하는 적금이죠. 창업가가 가져야 할 핵심 정신. 실패보다 도전을 믿는다. 이제 군 생활 중에도 내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작은 관심이 미래의 창업으로, 작은 저축이 내 인생의 첫 자본으로 바뀝니다. 얼마 전 젠슨 형님 오신 거 보셨죠? 여러분도 젠슨 황 형님처럼 될 수 있어요! 기상정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으로는 해무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은 해무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은 지역이 있겠으니 도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청주는 영하 8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강릉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